근데 진짜 셰시코 만약에 맨유 오면 이게 얼마만에 백인 공격수야? 호일룬도 백인이라고요? 걔는 그냥 백인이죠. 공격수가 아니잖아. 아니 제가 백인 공격수 아니 백인 공격수라고만 했잖아요. 호일룬은 그냥 백인 끝. 와 진짜 셰시코 딜 이번 이적사가에서 역대급으로 어질어질한 딜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저런 소식들이 말도 안 되게 방대해가지고 그래도 이런 와중에 지금 맨유가 공식 오퍼를 완벽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그리고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치를 떠는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가 기존에 찝어드렸던 소식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공식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막 관심 있다 이런 거 빼고 확실하게 진행되었던 딜만 말씀드리면, 뉴캐슬 셰시코 영입 위해 7,500만 유로입니다. 유로. 파운드가 아니라 유로고요. 7,500만 유로 플러스 500만 유로 공식 오퍼 했었는데 라이프치히가 해당 오퍼 거절하면서 딱 그냥 우리 7,500만 유로 고정 이적료는 오케이야. 근데 여기에 애드온 500만 유로가 아니라 500만 유로 이상 더 내놔 플러스 세론 이렇게까지 요구했었죠. 이게 이제 그제자 소식으로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뉴캐슬이 해당 오퍼 거절당하니까 발등에 진짜 불이 제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어제자 소식으로 해당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온스테인발 소식, 뉴캐슬이 셰시코 영입을 위해 라이프치히에 향상된 오퍼 제출, 금액은 최소 8천만 유로라고 하는데 이게 세부 딜로 보자면, 로마노발 소식, 아니 뉴캐슬 미친놈들이 셰시코의 9천만 유로는 진짜 너무 선 넘는 금액 아니야? 이게 한화로 따지면 1,400억이 그냥 넘어가는 금액이거든요. 제가 항상 하던 말이 있잖아요. 제가 뉴캐슬 팬이었다면 이번 이적 시장 진짜 이미 정신 나가고도 남았다고. 본인들 관심 가지는 매물 싹 다 뺏기잖아. 트래포드 뺏겨, 쿠냐 뺏겨, 은베모 뺏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상마저도 이사단이 났으니까 해당 가격을 보면, 그래서 뉴캐슬도 좀 감정적인 2차 비드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냉정하게. 아니 원래 처음에 이제 셰시코랑 아스날이 조금 링크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아스날이 빠그라치고 셰시코 살 팀이 없으니까 그때 라이프치히에서 셰시코 호객행위 하면서 그때 팔려던 가격이 한 7천만 유로였단 말이에요. 근데 맨유랑 뉴캐슬이랑 붙었어. 이게 두 팀이나 있으니까 8천만 유로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라이프치히 측에서도 9천만 유로까지는 기대도 안 하고 있던 그런 가격인 것 같은데, 뉴캐슬이 완벽하게 우위를 가져가려고 이 정도로 이적료를 오퍼한 걸로 보이죠. 이렇게 이적료를 높이면서 라이프치히에 비드를 하면 셰시코 측에서도 좀 그런 감정이 생길 거 아니야. 와, 뉴캐슬 쪽에서 나를 이렇게 원해준다고? 뉴캐슬이 진짜 나를 많이 좋아하고 나를 데려가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셰시코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시를 들면 딱 그냥 요로 케이스 생각하시면 돼요. 레니오로도 원래 웬만하면 레알에 염가에 가는 게 그게 더 정배였다고 보거든요. 근데 맨유가 눈깔이 돌아가지고 릴한테 우리 천몇백억 질러, 그러면 레니오로도 당연히 마음이 움직일 거 아니야. 와, 맨유가 나를 이 정도로 원하는구나, 내가 맨유 프로젝트에 함께 하는데 내가 주축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당연히 요로도 받았을 거고, 그래서 맨유가 요로를 데려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뉴캐슬도 셰시코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얻고자 라이프치히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좀 더 상향된 그런 비드를 한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해당 금액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자 소식이었고요. 맨유의 기존 스탠스는 어차피 뉴캐슬 비드 그 정도 금액 맞춰줄 거다, 일단 셰시코 너 먼저 우리랑 개인 합의하자, 이거였어요. 맨유가 지금 소식들 보면 PSR 규정 봤을 때 셰시코 이 정도 돈 내고 영입을 한다 해도 PSR 규정 봤을 때 전혀 위배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자금력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원래는 구단 간 합의보다 셰시코한테 일단 셰시코 너 먼저 우리랑 개인 합의하자 이러면서 구단 간 구단 합의보다는 개인 합의를 먼저 중점적으로 물밑 작업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뉴캐슬이 이렇게 오버페이 비드를 하기 전의 스탠스입니다. 뉴캐슬이 지금 이지랄 하고 있는데 맨유가 셰시코를 영입하려면 가만히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오늘자 소식으로 미친 이야기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나온 건 독일발 소식 빌트였어요. 이게 온스테인이 이번에 한 발 늦었습니다. 빌트가 독일에서는 엄청 대형 언론사기도 하지만 공실력이 그다지 높진 않는데, 그래도 단독마크를 달면 어느 정도 공실력이 있는 빌트에서 나온 첫 번째 소식이고요. 맨유가 셰시코 영입을 위해서 8,500만 유로 초기 오퍼를 제출했대.
그래서 저는 이거 소식 그냥 바로 떴길래 그냥 뭐 독일 쪽에서 셰시코 이적료 어떻게든 높이려고 라이프치히 측에서 이적료 높이려고 엄플하는 중인가 싶었어요. 이 소식만 봤을 땐 그냥 뉴캐슬한테 이적료 더 받아먹으려고 맨유 쪽에서도 공식 오퍼했다 이런 식으로 엄플하는 건가 싶었는데, 이 소식이 뜬 이후에 바로 와 진짜 이게 말이 되나? 데이비드 온스테인발 소식. 와 셰시코에 7,500만 유로 플러스 1,000만 유로 제한 제출. 진짜 미쳐버리겠다. 와 일단 이에 대해서 제 사견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팩트는 맨유가 공식 오퍼로 거의 8,500만 유로 상당의 비드를 제출했다는 거, 그냥 딱 팩트만 말씀드리면 현재 뉴캐슬 8천만 유로 플러스 1,000만 유로 공식 오퍼 완료. 이거 보고 화들짝 맨유 7,500만 유로 플러스 1,000만 유로 공식 오퍼 완료. 그냥 맨유도 뉴캐슬 이런 딜이 있으니까 셰시코가 언제 뉴캐슬로 마음이 향할지 모르는 정도의 비드다 보니까, 그래서 맨유도 화들짝 놀라서 기존에 원래 개인 합의 먼저 한다는 기조를 버리고 뉴캐슬 따라서 바로 이거에 준하는 공식 오퍼를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구단 간 구단 거래 상황은 이 정도고, 개인과의 합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개인 조건 관련해서 셰시코와 맨유, 셰시코와 뉴캐슬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 말씀드리면, 이게 키스다우니발 소식인데 원래 뉴캐슬의 1티어라고 할 만한 기자가 크레이그 호프랑 키스다우니 이 정도 있는데, 크레이그 호프는 사실 난사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정보량과 본인 사견을 내는 기자다 보니까 공실력이 막 넘사 탑티어 이 정도라고 보긴 빡세긴 해요. 뭐 1.5티어라고는 하는데 완전 탑급은 아닌데, 키스다우니는 진짜 뉴캐슬 쪽 1티어라고 봐도 될 만한 그런 기자입니다. 근데 맨유는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8,500만 유로 정도의 비드를 했는데, 뉴캐슬이 그거에 비해서 맨유의 비드액보단 좀 더 높긴 하다. 근데 셰시코는 뉴캐슬과 맨유의 프로젝트에 둘 다 열려있긴 하지만 우리의 소스, 이제 키스다우니가 스카이스포츠 쪽 기자다 보니까 키스다우니 쪽 소스에 의하면 셰시코 맨유로 향하고 있다. 리닝 towards 맨유 쪽으로 기울어졌다. 근데 뉴캐슬 쪽 기자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면 이게 근들갑을 방지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 확실한 소스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뉴캐슬 쪽에 좀 더 편파적인 그런 기자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맨유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워딩을 쓴 게 맨유 쪽에선 좀 고무적인 그런 소식이죠. 이렇게 잉글랜드 쪽 기자들은 뭔가 맨유 쪽에 가까울 것 같은데 맨유 쪽에 그래도 셰시코가 가지 않을까? 이런 본인의 사견밖에 없어요. 근데 잉글랜드 쪽 기자가 아니라 독일 쪽 기자 소식 한번 보자면, 필리핀체 라이프치히 쪽 1티어 기자입니다. 근데 셰시코의 뭐 에이전트 쪽 캠프 셰시코 측은 구두 합의에 도달했다. verbal agreement, 구두 합의에 도달했다. 개인 조건 구두 합의 되었다고 해서 어느 팀과 되었는지 봤는데 맨유랑 뉴캐슬 두 팀하고 싹 다 구두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뭐하니 너 셰시코야? 아니 뉴캐슬 쪽도 좋고 맨유 쪽도 좋고 이게 뭐하는 개짓거리야. 이게 맨유하고 뉴캐슬 둘 다 합의가 됐다는 게 이게. 근데 이제 또 해당 소식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던지자면, 필리핀체가 라젠발 쪽 기자잖아요. 그렇다 보니 라이프치히가 유리한 소식을 어느 정도 다룰 텐데,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는 셰시코, 뉴캐슬도 좋고 맨유도 좋대. 만약에 셰시코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구단 측에서 둘이 싸움 붙여서 돈을 더 뜯어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셰시코가 뉴캐슬 가도 되고 맨유 가도 되고 이런 식의 뉘앙스를 보인다면, 그러면 라이프치히 입장에선 돈 더 많이 내는 쪽에 팔면 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필리핀체가 이런 소식을 다룬 거다 보니 이렇게 뭐 두 구단과 싹 다 개인 합의가 되었다에 100% 신뢰도를 가질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라이프치히 쪽 언플 소식인 것 같기도 하고, 제 사견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플로리안 플래텐버그 독일 쪽의 1티어 기자도 똑같이 맨유와 뉴캐슬 둘 다 지금 셰시코가 구두 합의를 했대. 근데 이것도 당연히 독일 쪽 기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빨간 약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개인 합의가 100% 무조건 이루어졌다 이 정도까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그럼 확실한 거, 지금까지 확실한 것만 말드리자면, 맨유 7,500만 유로 플러스 1,000만 유로 공식 오퍼, 총액 8,500만 유로 이 정도인데, 이게 맨유 쪽 이거 이적료 관련해서도 소식 같은 거 토봐봤을 때 빌트에서는 8,000만 유로 플러스 500만 유로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빌트에서 말할 땐 이 정도 금액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7,500만 유로 플러스 달성하기 쉬운 조건 500만 유로 플러스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 500만 유로 이런 식으로 해당 딜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총액 8,500만 유로는 확실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맨유가 해당 오퍼 따라간 게 딱 그냥 그거 같아. 원래 제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맨유는 원래 라이프치히 측에 공식 오퍼를 하지 않고 셰슈코랑 먼저 개인 합의를 완료하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뉴캐슬이 정신 나간 것 마냥 이런 식으로 이적료를 올리는 거야. 그래서 맨유 쪽에서 니네 돈 찍누 하려 하지 마라, 약간 이런 스탠스로 이렇게 공식 오퍼를 한 것도 있는 것 같아. 우리 맨유야, 돈이라면 둘째 가면 서러운데 여기서 더 올려봤자 우린 따라간다. 어차피 둘 다 피보는 상황인데 그만 좀 올려 미친놈들아.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게 구단 간 구단 합의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서 또 파생되는 게 셰슈코 본인에게 달린 이적 사과라는 거. 셰슈코가 어떤 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뉴캐슬이든 맨유든 합류를 할 텐데, 아직까지도 이 정도 금액이면은 라이프치히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금액이긴 해요. 이게 지금 풍문으로 들리는 게 셰슈코 신사협정 느낌으로 이 정도 금액 오퍼가 오면은 그냥 쿨하게 라이프치히 쪽에서 보내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서 아마 구단 간 구단 합의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 보이고, 개인 합의가 진짜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제가 딱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언제 히어리고가 떠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영상 보시고 계신 와중에도 히어리고가 뜰 수도 있습니다. 구단 간 구단 해당 공식 오퍼 이미 들어갔고, 라이프치히는 바로 수락해도 될 만한 정도의 오퍼고, 독일 쪽 소식으로 뉴캐슬이든 맨유든 둘 다 개인 합의가 어느 정도 되었다. 셰슈코 개인 합의 뭐 주금 맞춰주고 이런 거 관련해선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해당 이적 사과가 마무리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셰슈코가 맨유에 오는 게 정배라고 절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냥 셰슈코가 본인 꼴리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도 조금 행복 회로를 돌려보자면, 이건 맨유팬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이게 말고 조금의 맨유팬 감성을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뉴캐슬이 진짜 대가리 받고 셰슈코에게 접근했잖아요. 라이프치히가 이적료 요구하는 대로 다 맞춰주고, 이게 맞춰주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웃돈을 얹어서 이적료 제시를 하고, 추가로 셰슈코 측에도 어쩌면 맨유보다 더한 주급을 제시를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맨유는 이제 호구딜 안 당하겠다는 보드진의 기조에 맞춰서 섣불리 안 움직였어요. 공식 오퍼도 최대한 끌면서 늦게 하고, 셰슈코에게 우리들 프로젝트 전달하고 주급 제시하고, 너가 개인 조건 합의하면 그때 우리 이적료 뉴캐슬에 어느 정도 맞춰서 비드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셰슈코가 뉴캐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진작 여기에 합의를 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진짜 언제 뉴캐슬하고 합의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계속 지금 간을 보고 있잖아요, 기다리면서. 그게 어떻게든 이제 맨유 쪽 비드 더 안 들어오나 이런 거를 고려하면서 해당 오퍼를 안 받은 거겠죠. 근데 그렇다고 셰슈코가 대가리 깨져도 맨유만 간다, 이것도 아니고, 원래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맨유에 호감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뉴캐슬이 와, 이 정도 오퍼를 제시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렇게 뉴캐슬이 원래는 대가리 박는 상황에서 지금은 대가리를 땅에 묻어버리려 하는, 거의 지금 굴삭기야. 원래 그냥 대가리만 받고 있었는데 거의 그냥 지압하고 들어갈라 한다니까요. 9천만 유로는 미친 새끼들이고, 에키티케랑 거의 똑같은 이적료인데. 어쨌건 뉴캐슬이 현재 이런 스탠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셰슈코의 마음이 원래 맨유에게 호감이었다 할지라도 언제 뉴캐슬 쪽으로 기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진짜 예측하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7,500만 유로 플러스 500만 유로 플러스 500만 유로 이거겠죠. 해당 가격, 와 진짜 어질어질한 금액이긴 합니다. 기존에 8천만 유로면 영입할 수 있었던 선수라서, 근데 뉴캐슬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 더 기분이 나쁜 상황은 팩트죠. 와 진짜 미쳐버리겠는데 이것 때문에. 제 사견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8,500만 유로면 안 사오는 게 맞다고 봐요. 딱 그냥 선수 가치 평가만 봤을 때 8,500만 유로면 저는 원래였으면 반대했을 겁니다. 진짜 냉정하게. 셰슈코가 포텐 있고 괜찮은 선수인 건 알겠는데, 그에 비해서 단점들도 확실히 명확하잖아요. 생각보다 스탯을 많이 기록했던 전례는 없던 거, 그리고 분데스산 선수에 대한 프리미어리그 검증이 확실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아모림 시스템에도 100% 맞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고, 축구적으로나 아니면 상황적으로나 이런저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치평가 보면 이 정도 가격은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치평가로만 봤을 때 이렇다는 거지, 지금 맨유 상황을 보자면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대가리 깨져도 데려와야 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만약에 대안이 있었으면 모르겠어. 만약에 셰슈코 못 데려왔을 때 와킨스 한 5천만에서 6천만 파운드 정도에 데리고 올 수 있었으면 모르겠어. 아니면 마테타 3천만 4천만 파운드 이 정도에 데리고 올 수 있었으면 모르겠어. 근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마테타는 지금 크펠에서 웬만하면 다음 시즌 함께 갈 것 같고, 아마 마테타도 여러분 관련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마테타가 맨유를 거절했다고 보는 게 정배인 것 같아요. 시장 상황 봤을 때 맨유가 마테타에 안 달라붙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맨유가 접근을 했을 거예요 분명. 근데 마테타가 거절 의사를 내비치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안 뜨는 게 정배이지 않을까. 그래서 마테타 당연히 가능성 없고요. 와킨스도 이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와킨스는 빌라 쪽 입장에서는 납폴세일이잖아요. 근데 얘기 들리는 게 맨유 쪽 입장에서만 6천만 파운드 정도면 빌라가 팔지 않을까? 이런 그냥 단순 행복회로기 때문에 와킨스에 6천만 파운드 지른다고 해서 올 수 있는 보장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현실성이 떨어지죠. 빌라 입장에서도 와킨스 팔면 지금 좆대요. 이적시장 3주 남았는데 얘네도 마땅한 톱이 없어. 지금 지난 시즌에야 이제 레시포드 임대료 데려와서 와킨스 밀어낼 정도로 톱으로 잘 쓰고 이랬지만 이번 시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도 1옵션이 와킨스기 때문에 빌라도 당연히 팔기를 100% 꺼려 할 거고, 그러니까 절대 안 판다 선언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보드진이 8,500만 유로 지른 건 꽤 오버페이 같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 상황. 그래서 보드진이 이해가 안 되는 것까진 아니에요. 선수 가치평가 봤을 때 8,500만 유로면 와 진짜 오버페이가 맞긴 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상황상 해당 딜에 대해서 보드진을 막 욕하고 싶은 생각까진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여기까지 왔으면 이 정도 지르는 게 그래도 맞아 보이긴 해요. 이것도 저는 보드진 이해를 했던 게, 만약에 셰슈코 뉴캐슬이 9천만 유로 지르고 맨유가 그대로 손 놓고 포기하면 왜 맨유 셰슈코 물밑 작업 다 해놓고 이걸 안 데려오냐, 이런 얘기 분명 나왔을 겁니다. 9천만 유로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8,500만 유로 이 정도라도 일단 비드는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개인 합의가 더 중요한 건데, 이런 말 무조건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맨유가 이렇게 손 놓고 포기했을 때 데려올 만한 애가 잭슨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블라호비치 막 이지랄 했을 수도 있어요. 칼버트 르윈 이지랄 했을 수도 있어. 지금 맨유 보드진 기조 봤을 때 셰슈코를 포기한다고 해서 맨유가 갑자기 삼선으로 눈을 돌린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긴 합니다. 특히 이번 시즌 이적 시장 맨유 보드진의 기조를 보면 삼선으로 틀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러니까 셰슈코를 무조건 데려와야 되는 상황은 맞겠죠. 왜 스트라이커 고집이냐면, 딱 그냥 단편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맨유 보드진이 아모림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나중에 영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아모림 볼에서 무게중심은 위쪽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왼쪽 오른쪽 이선하고 스트라이커. 그래서 다른 감독들의 축구에 비해서 아모림 볼에서는 이 위쪽에 있는 선수들의 퀄리티라든지 이 선수들의 폼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뭐 예를 들면 아르테타라든지 펩 이런 감독들은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조립을 해나가죠. 흔히 말하는 지공. 그렇기 때문에 삼선이라든지 센터백 뭐 빌드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 이런 아래쪽 라인이 되게 중요하고 이 아래쪽에 무게중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보드진이 아모림 볼에 맞는 게 퀄리티 높은 삼선이라기보다는 아모림을 밀어주려면 퀄리티 높은 스트라이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모림을 100% 밀어주려고, 그래서 보드진이 스트라이커에 더 몰두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8,500만 유로 선수의 가치평가로 보면 오버페이 같긴 해도 보드진이 이 정도 딜 할만했다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것도 9천만 유로 바로 맞춰준 것도 아니야. 제가 항상 말하던 거, 이번 딜에서는 선수와 개인 합의가 훨씬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충 뭐 신사협정 비슷한 금액, 뉴캐슬보다는 낮지만 충분히 라이프치히가 수락할 수 있는 마지노선 8,500만 유로 이렇게 지른 거다 보니까 저는 해당 딜은 보드진이 충분히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셰슈코가 온다면 저는 보드진 그래도 칭찬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셰슈코 관련해서 지금 어지럽긴 한데 아직까지도 제 사견은 딱 반반인 것 같아요. 솔직히 구단 간 합의는 문제없어 보이고 독일 쪽 소식으로는 뉴캐슬이랑 맨유 둘 다 셰슈코랑 개인 합의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셰슈코의 선택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언제 히어리고가 떠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셰슈코가 선택만 한다면 구단과 구단 합의도 크게 문제 없기 때문에 바로 히어리고가 뜰 수도 있는데, 저는 딱 그냥 이번 주까지라고 봅니다. 해당 딜이 구단 간 구단 합의 관련해서 끌릴 가능성은 막 엄청 크게는 없어 보이고, 정배는 이번 주 내에 해당 이적 사과가 마무리될 것 같아 보이는데 뉴캐슬로 갈지 맨유로 갈지는 봐야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면 좀 도박 같긴 한데, 셰슈코가 맨유에 오게 된다면 이번 이적 시장 진짜 꽤 잘 보냈다고 평가해도 될 만큼 큰 딜인 것 같은데, 아직 호들갑 떨 정도까지의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셰슈코의 거취가 나오기까지 기간과 관련해서는 진짜 많이 가까운, 언제 셰슈코의 거취가 확정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 뉴캐슬, 맨유 둘 중에 어디로 갈지, 맨유로 오라고 물 떠다 놓고 기도해야 되는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발 제발 진짜 노력 많이 했다, 이 정도면 받아라 제발 제발 진짜.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